자,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 위조죄 관련된 쟁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증권 위조죄 성립하는 판례에서 왼쪽에 1번의 별표 치시고요. 이거 이제 알아두셨죠? 통화 유가증권 문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뭐 아직 안 배운 건 있는데 위조나 변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인에게 오인 가능성. 일반인 입장에서 속을 수 있냐는 거야. 어저께 통화 위조죄에서 볼 때 10원짜리다가 흰색 칠한다고 100원짜리 칠한 거는 아무리 봐도 일반인이 100원짜리 볼 수 없죠. 500원짜리 동전에 하계 배대지를 깐다고 해서 일반인 입장에서 500엔으로 착각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거는 위조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인 오인 가능성이 없으면. 자, 근데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자, 허무인, 뭐 통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자, 죽은 사람 명의, 그 다음에 허무인 명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이라고 하는데 사자와 허무인 명의면 일반인 입장에서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유가증권이나 문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는 판례냐면 위조나 변조가 된다는, 위조가 되는 거예요. 왜? 죽은지 알아 몰라? 몰라. 존재하지 않는지 허무인인지 알아 몰라? 몰라. 사자 허무인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위조, 문서 위조나 변조가 된다는 게 판례고. 자, 두 번째, 이제 어저께 했던 것 중에 변조라는 것은 동일성을 잃지 않는 것, 동일성 범위 내를 변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말을 일부러 깎아내는가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변조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하냐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해요. 위조 문서는 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요. 위조 유가증권은 위조 통화는 뭐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냐 없냐? 없어요. 적법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변조의 개념은. 굉장히 두 개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 어저께 했던 것 중에 행사죄, 죄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딱 일관적인 기준을 보고 보셔야 돼요. 아는 자에게 교부하는 거, 명의자에게 교부하는 거 다 행사죄가 됩니다. 아는 자한테 교부하든지 명의자에게 교부하는 거 행사죄 됩니다. 자, 다만 누구 하나 빼야 되냐면 공범자 제외하는 거예요. 공범자한테 주는 것은 행사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범인 수중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 위조됐다는 것을 아는 자한테 교부하는 거, 유가증권 위조되는 거 아는 자한테 교부하는 거, 문서 같은 거 위조되는 거 아는 자한테 교부하거나 명의자한테 차용증 네가 쓴 거 아니야 라고 제시하는 건 다 행사죄 됩니다. 누구 빼고? 공범자 제외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보면 이제 어저께 했던 것 중에 어저께 안 했구나. 유가증권하고 문서하고 해서 일부 선생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뒤에서 배우는데, 유가증권은 복사하면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일단은 틀린 얘기는 아니고, 문서를 복사하면 이거는 그래도 문서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유가증권은 복사하면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는 복사하면 문서에 해당한다. 두 개를 구별해서 암기하라는 얘기를 아마 저 수업 말고 다른 데서 수업을 들었으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판례 태도야.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똑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오인 가능성. 유가증권 판례에서 무슨 복사를 했냐면 전자복사했어요. 예를 들어 조금 이따 판례에서 할 거야. 식권을 전자복사하면 흑백이 돼요. 그럼 식권을 가서 복사해봐. 전자복사해봐. 검정색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골든볼 들어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검정색 식권을 그 식권함에다가 이렇게 넣고 가봐. 아줌마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와, 이거 색깔 똑같네. 검정색이네. 밥 처먹으세요 이럴 것 같아? 아니면 너 이 개새끼 잡아낼 것 같아? 잡아낼 것 같죠? 이해 가요?
자, 상품권 엄마한테 엄마 이번 명절 내가 엄마한테 줄 거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보시고 상품권 뭐 10만 원짜리 나온 거 있잖아요. 전자복사해서 검정색으로 복사해서 엄마 이마트 상품권에서 검정색으로 복사해서 엄마 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와, 우리 아들 짱 이래요? 어우, 유가증권이네 이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미친 새끼지, 그지? 검정색 복사해서 주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법 중에 하나가 유가증권 복사 X, 문서 복사 O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냐면 야, 전자복사하면 오인 가능성이 없어요. 엄마가 속겠냐? 해봐. 엄마한테 가서 해봐. 상품권 복사해가지고 엄마 내가 돈은 없으니까 이거 상품권 복사해 왔어. 엄마 써 이래봐. 개새끼 소리 나오지, 그지? 이마트 상품권 50만 원짜리다. 엄마 복사해서 갖다 줘봐. 전자복사해서 여기서. 니네 필요하면 내가 100장 복사해줄게. 여기 다 해서. 엄마 싫어하겠지, 그지? 오인 가능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판례는 전자복사까지만 있어요. 그럼 현직 나가서 만약에 유가증권은 칼라 복사하잖아? 그럼 이건 위조야. 야, 칼라 복사하면 일반인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오인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복사라고 안 되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 판례에 뭐가 있는 거냐면 유가증권을 전자복사한 판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것 뿐이지. 현직 가서 복사는 무조건 X, 유가증권 복사 X 이런 병신 되는 거야. 이러면 절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잡아야 되는 것은 위조의 개념이 뭐냐. 누구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 판단하겠다. 유가증권을 전자복사하면 검정색으로 복사하게 되면 이거 누가 속겠냐 이거. 오인 가능성이 없어서 위조가 안 된다. 이 개념이야. 그에 반해서 문서라는 거는 검정색으로 복사하든 흰색으로 복사 뭔 상관이야 이까짓 게. 문서인데 그냥. 이건 오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거는 위조나 변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 잡았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거는 일반인에게 오인 가능성입니다. 자, 이 중요 쟁점 3개 했고요. 나중에 이제 유형위조, 무형위조라는 얘기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1번. 자, 세 번째 줄에 발행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사자,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공문서도 나오고요. 공문서도 뭐냐면요, 위조예요. 사문서도 뭐냐면요, 위조예요. 사망 중에 작성된 문서라 하더라도요, 뭐예요? 위조예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달라지고 공문서 달라지고 사문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머릿속에 하나로 박아두셔야 됩니다. 사자 허무인 명의 유가증권 위조, 사자 허무인 명의 공문서 위조, 사자 허무인 명의 사문서 뭐 위조. 개념은 똑같아. 뭐 갖고 판단하겠다? 오인 가능성 기준 판단하겠다. 자, 2번 이제 되게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설명할 건데 아직은 설명 안 할게요. 조금 웨이팅하고 기다리세요. 자, 이제 설명하지 뭐. 어차피 할 거니까. 오늘 문서 해야 되니까 하지 뭐. 자, 그러니까 오늘 안희정 사건 하면서 필 받았습니다. 여기다 써야 되겠다.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유형위조는 단어 뜻이 아직 쓰지는 마세요. 나중에 문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형태가 있는 위조예요. 형태가 있는 위조예요. 유형위조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걸 유형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있냐면 요게 이제 공문서 위조, 변조 이런 범죄.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 그 다음에 사문서,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게 사문서 위조, 사문서 변조가 되는 거예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을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하는 것을 위조와 변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형위조. 자, 무형위조는 권한은 있는데 내용이 허위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뭐라 부르냐면 허위 공문서 작성 이렇게 불러요. 얘는 허위 사문서 작성 부르는데 허위서 자문서 작성은 처벌하지 않아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허위 진단서 작성 빼고는 처벌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늘 하는 것 중에 어려운 쟁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하는 거는 허위 유가증권 작성 이렇게 불러요. 죄명 자체가 달라요. 이름 자체가 달라요. 권한 없는 자가 하면 위조,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이 가짜이면 허위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죠. 그죠?
근데 제가 문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밑에다가 대통령 문재인 그래요. 그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작성 권한 있냐 없냐? 없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했는데 여기 이제 허위 내용을 적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했으니까 여기는 맞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허위 공문서 작성 이렇게 되는 거야. 작성 권한 있냐 없느냐에 대해 달라지는 거고 어느 쪽이 더 중한 범죄냐면 이쪽이 유형 위조가 훨씬 더 중한 범죄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권한 유무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잠깐 여기는 가볍게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니까 가볍게 보시고 위임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위임.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위임에서 남용이라는 단어하고 초월이라는 단어를 또 구별해야 돼요. 지금 용어 정의부터 미리 하는 거 좀 어려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금 아침에 팡팡 돌아갈 때 엄마 카드 쓰시는 분,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쓰시는 분, 엄카, 아빠 카드, 엄마, 너 그걸로 오피스텔 가는 거 아니지? 자, 엄마 카드 써요? 아빠 카드 써요? 아빠 카드 쓰면 본인이 밥 먹으면 밥값이 아빠 핸드폰에 삑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그거 만약에 지워달라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카드 뺄게요. 자, 아빠 카드로 이제 밥을 먹읍시다. 아빠 카드로 밥 먹는데 점심에 6,000원짜리 밥 먹었어요. 아빠가 전화 와요, 안 와요? 전화 안 와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아빠 카드로 10,000원짜리 밥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화 와요? 왜 이렇게 비싼 거 먹었냐 그래요? 맛있게 먹었냐 확인은 결국은 비싼 거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그 전화가 와요 바로?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짜리까지 밥 먹으면 전화가 안 와요? 4,000원, 5,000원. 자, 옆에는 얼마짜리 밥 먹으면 전화가 안 와요? 전화 안 와요? 전화 안 와요? 10,000원짜리 밥 먹어도 전화 안 와요? 그래요? 그러면 아빠 카드 갖고 오피스텔 가가지고 8만원 결제해서 찍어줘요. 어떨 것 같아 아빠가? 전화 와요 안 와요? 전화 와요? 뭐라고 전화 올 것 같아요? 즐거웠냐고 그래요? 자, 뭔 얘기냐면 카드를 부여받았다는 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정도 먹으면 지금 아빠한테 전화해서 맛있냐고 물어보잖아. 그지? 이 정도까지는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뭐 5,000원짜리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먹었다. 아빠가 화는 조금 나지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남용이에요. 근데 아빠 카드 갖고 오피스텔에 가서 10만원 오피스텔 성매매 10만원 20만원 결제했어요. 아빠 카드에 띡 20만원 어디 봤더니 오피스텔 써있어.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 아, 우리 아들 즐거웠구나 이래요? 그러지 않겠지. 이거는 권한을 초월한 거야. 이거 초월이야. 남용하고 초월의 느낌 와요? 오나요? 자, 그럼 뭐라고 하냐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이거는 유형위조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변조나 사무소 위조 변조나 유가증권 위조 변조가 안 되는 거예요. 남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근데 반대로 초월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빠 카드 받아보고 해보세요. 여자친구 반지 한 20만 원짜리 사줘봐. 뭐 아빠 난리칠 걸 아마? 물어보자. 여자친구 반지 20만 원짜리 아빠 카드로 결제해주면 아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헤어지라 그래요? 자, 또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쓰시는 분 있을 텐데. 자,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권한을 초월하면 이거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권한이 없을 때는 뭐가 성립하는 범죄? 이쪽에 있는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형위조 무형위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기다리시고. 자, 일단 나왔으니까 2번. 자, 백지 어음이죠. 어음이 유가증권이라고 했죠. 보충권이 있습니다. 근데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서 보충을 했다. 한도를 넘어 보충했다 몇줄 치시고 이게 권한을 초월한 겁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위조에 해당한다는 판례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뭐 3번 뭐 같은 취지고요. 4번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발행인의 대표이사 기명을 비롯한 그 밖의 주권의 기재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 회사의 사인까지 날인했다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반인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죠. 근데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주권이라고 오신할 정도의 외관을 갖췄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자, 5번. 수표의 외관이 누구로 보느냐? 일반인을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오인할 정도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자, 누구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자, 넘기지 말고 오른쪽 3번부터 2번 3번부터 봅시다. 자, 변조죄의 본질입니다. 변조죄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적법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근데 오른쪽 2번. 유가증권 내용 중에 권한 없는 자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했어요. 변조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왜? 변조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한다? 적법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3번. 자, 이미 타인에서 위조된 약소금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했다. 그냥 씩 웃어버리는 거. 여기서 위조된 것을 변경했다. 변조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제가 써드린 통화 유가증권 문서에서 1, 2, 3는 시험에서 A급도 아니고 특A급으로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 2, 3 기억하시고 유형이죠 무형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1번 판례는 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434쪽에 작용모형 유가증권 작성죄. 작용모형하고 위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위조라는 단어하고 작용모형이란 단어를 구별을 해야 돼요. 자, 뭐냐면 제가 지금 김대환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뭐를 만드냐면 문서를 하나 만드는데 누구라고 만드냐면 제가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쓰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내가 1번 첫 번째는 이렇게 한 거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김대환 이렇게 작성했어. 둘 다 이상한 짓은 둘 다 이상한 짓이지, 그지? 둘 다 이상한 뻘짓은 뻘짓이지. 이게 다르다는 거야. 자, 문서상의 대통령 문재인은 맞죠? 그죠? 내가 이런 작성 권한이 있어 없어? 나는 문재인이야 문재인이 아니야? 문재인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위조야. 이거 위조야. 이 두 개 다 틀리잖아. 이거 내가 아니잖아. 자, 근데 작용모형은 뭐냐면 자, 김대환이 김대환 문서를 작성한 건 잘했어요. 근데 나는 누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나는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이 아니지, 그지? 그럼 나는 이게 틀린 거잖아. 이거 누구의 자격을 모용한 거야? 대통령의 자격을 모용한 거죠. 이건 뭐가 해당하냐면 이거는 자격 모용에 해당하는 거야. 다시 한번. 자, 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문서지. 대통령 문재인 틀린 거 없지. 근데 내가 이런 작성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하는 거를 위조. 두 번째, 김대환은 내가 김대환 맞지. 근데 뭐가 틀린 거야? 대통령의 자격이 아니지. 내가 대통령 아니잖아, 그지? 대통령의 자격을 모용하면 뭐라 부르냐? 작용모형이라 불러. 자, 둘 다 위조나 작용모형이나 권한 없는 자가 하기 때문에 뭐의 위조의 형태냐면 유형 위조의 형태예요. 자, 허위 공문서장서, 허위 유가증권 작성은 대통령 문재인이 작성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틀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조금씩 달라지는 쟁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215조 행사할 목적으로 목적범 동그라미 치시고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의 넘어가고 구성요건 자격모형이란 대리권 대표권 등이 없는 자가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리권 대표권 등을 모용하여 유가증권 작성한 것이다. 첫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이제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현 대통령은 대통령 문재인이죠. 맞죠? 그 전에 대통령은 대통령 이명박이요? 여기 아니에요 박근혜 맞죠? 그죠? 요렇게 됐죠. 자, 근데 지금 문서를 하나 지금 현 대통령은 대통령 문재인인데 문서나 유가증권을 만들면서 요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대통령 박근혜 쓰고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이건 무슨 죄냐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지금 현재 뭐 하는 건지 알겠지? 그럼 보면 대통령 박근혜라고 썼는데 박근혜 씨가 편이 할 때 그분이 이렇게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자기 마치 김대한 똑같은 거죠. 뭐가 아닐 뿐이야. 요게 틀린 거죠. 요게 범죄가 뭐라 부르느냐? 자격 모형. 이래서 유가증권을 작성했으면 자격 모형 유가증권 작성. 공문서를 작성했으면 자격 모형 공문서 작성. 이 얘기예요.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해둔 피고인 명의로 된 명판을 이용해서 대통령 박근혜 명판을 이용해서 피고인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어음을 발행했다면 이거는 자격 모형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한다. 위조하고 다르죠. 이 느낌 조금 알겠지 뭔지. 근데 미묘하게 다르지. 짜증나지 그지? 우리 평소에 살면서 위조하고 자격 모형을 구별할 거란 생각을 안 해봤죠. 이거를 유가증권 위조라고 내서 시험 내요. 뒤지는 거야 애들. 학생들 뒤지는 거야 이거. 뒤에 기출천외백제 문제 보면 문제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나쁜 짓은 맞아. 우리 보통 나쁜 짓하고 나쁜 짓 아닌 거는 구별하잖아. 유죄 무죄는 구별하는데 이게 자격 모형 유가증권 작성인지 유가증권 위조인지는 우리 생각 없잖아 보통. 이 파트에서 기출천외백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요 판례 문구를 그대로 다 써놔요. 그래서 피고인을 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음을 발행 행사하였다면 그 뒤에 자격 모형 유가증권 작성 및 동행사죄를 유가증권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선동한다고. 그러면 학생들 진짜 제가 문제풀이 한 2단계쯤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출제를 안 하는데 그쯤 되면 막 소리 지르고 개새끼 뭐 이런 걸 내고 있냐고 난리 내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 알겠지 뭔지 알겠지. 유죄 무죄인지는 알겠는데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죄명인지를 찾는 게 이 파트에서는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렇게 제가 저 세 번째 사실관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세 번째 사실관계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03번의 허위유가증권 작성. 자, 허위유가증권 작성은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무슨 위조라고 했어요? 무형 위조라고 했어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을 유형 위조.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을 무슨 위조? 무형 위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행사할 목적으로 목적범이고요. 허위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 보시면 알겠죠. 유가증권 위조는 중하게 처벌하는데 허위 유가증권 작성은 10년 이하가 아니고 7년 이하죠. 경하게 처벌하죠. 그죠? 봤나요? 봤어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나중에 배우는데 유가증권 위조는 예비음모를 처벌하고요. 허위유가증권 작성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아요. 아직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뒤에서 알려줄게요. 자, 유가증권 위조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데 허위유가증권 작성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아요. 더 약한 범죄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자, 의 넘어가시고 구성요건. 작성 권한 있는 자가의 포인트예요.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포인트야. 자, 이거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 위조, 변조, 자격 모형, 허위 유가증권 작성. 유형 위조와 무형 위조를 구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유형 위조는 누가 하는 거다?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없는 자가. 무형 위조는 누가 하는 거다?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는데 내용이 허위인 경우를 얘기한다. 이해됐지 지금? 자,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판례 어렵습니다. 허위유가증권 작성 더럽게 어렵습니다. 자, 선화증권이라고 해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택배 같은 거 붙여보셨나요? 택배 보면 송장 오죠. 송장이 딱 오죠. 그거 얘기하는 거. 그게 선화증권 비슷한 거예요. 자, 선화증권 기재 화물을 인수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밑에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적했다고 가짜로 만들죠. 작성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고, 그 밑에 약속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음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 인정을 날인하여 유효한 것처럼 발행했다.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으니까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되는 거고, 오른쪽 1번 별표 치시고 오른쪽 2번 별표 치시고 오른쪽 3번 별표 치시고 싹 다 어렵습니다. 시험에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오면 아주 학생들 뒤지는 아주 죽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 1번 보시면 자기압 수표 명절날 받아보신 분도 있다고 했죠. 수표를 발행하는데 자기압 수표를 발행하는데
자, 보통 은행에 돈을 입금하고 발행하면 좋죠. 돈을 입금해서 내가 100만 원 입금했는데 수표 100만 원짜리 발행했어요. 그 은행에 청구하면 100만 원 그대로 통장에 꺼내주면 되는 거야. 그럼 편한 건데, 자, 꼭 오늘 돈을 입금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입금하면 되냐면 나중에 지급 제시할 때 그때만 넣어놓으면 돼. 지금부터 미리 통장에 돈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만 돈을 입금하면 되냐면 나중에 지급하라고 할 때 그때만 돈 주면 돼.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미리 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야. 자기압 수표 발행인이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수표를 발행했어요.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지. 허위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수표 발행 유효야, 무효야? 유효야. 따라서 자, 돈을 입금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해도 뭐로 처벌할 수 없느냐?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돼? 1번? 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 2번도 장난 아니게 어려워. 2번도. 자, 어음 발행을 하는데 내가 어음 발행 하나 했어요. 어음 발행해서 어음 뭐 3천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하고 김대환 도장해놓고 김대환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보통 어음을 발행을 하면 은행에 가서 이 지급 제시에서 자, 날짜 돼서 김대환이 발행한 어음입니다. 돈 주십시오. 날짜 맞죠? 4월 30일 날짜 맞으니까 자, 3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급 제시하면 은행에서는 뭐를 보냐면 은행에 신고한 도장이 있어요. 한두 건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매번 가서 야, 이 어음 네가 발행하고 맞냐? 확인하고 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이 은행에 어음 발행할 때 이 도장을 먼저 신고를 해요. 김대환 이런 도장을 신고를 미리 해둔다고. 그럼 은행에서 뭐만 보면 되겠어? 도장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김대환 도장 보고 3천만 원 주는 거야. 김대환 도장 보고 2천만 원 주고. 굳이 물어볼 필요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이해돼? 자, 그랬는데 이 사건은 뭐였냐면 내가 은행에 신고한 건 이게 맞아요. 이거 신고했어. 근데 여기 도장을 김대환 사람이 도장이 여러 개잖아. 그래서 이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이번에는 대환이라는 도장 이런 도장을 찍은 거야 지금. 이해되지? 김대환 써있는 게 아니라 대환이라는 도장을 내 도장 찍은 거야. 남의 도장 찍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은행에서 딱 보니까 대조를 해볼 거 아니야. 야, 김대환이라고 안 돼 있고 이번 도장은 뭐라고 돼 있어? 대환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뭐 하겠어?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한 거야. 야, 은행에 지금 신고된 도장이 아니고 이상한 다른 도장이 찍혀 있어요. 지급 거절한 거야. 3천만 원 못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갖고 있는 사람 수취인이라 그러거든. 수취인은 빡치겠지. 야, 이 개새끼야 3천만 원 줘 이거야 지금. 그래서 이 발행한 놈을 자, 허위 유가증권 작성했다고 고소 고발한 거야. 이해되지 지금 현재. 자,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이 도장을 찍든 이 어음 발행은 유효하다는 거야. 유효하다는 거야. 어차피 은행에서 지급하라라는 거야. 은행에 신고한 도장을 찍기로 약속하는 것은 둘 간의 편의를 위한 것뿐이지 실제로 이 도장을 찍어도 유효한 거고 이 도장을 찍어도 유효한 거고 김대환의 대자만 찍어도 유효하다는 거야. 꼭 은행에 신고한 도장은 단 둘 간의 편의를 위해서 찍은 것뿐이지 이 어음 발행이 유효 무효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음 발행은 유효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에서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 판례.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원 발행인이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 이거 공부 안 하고 보잖아요. 나쁜 새끼예요 지금. 읽어보면 1번도 겁나 나쁜 새끼고요. 2번도 겁나 나쁜 새끼야. 야, 은행에 약속한 도장 말고 다른 도장 찍어. 이 개새끼 이 새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나쁜 새끼 누가 봐도 거짓으로 보여.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어음법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어음법의 법적 성격을 알아서 푸는 거니까 시험은 웬만해서 안 나와. 웬만해서 이거 나오면 20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야. 여기는 오른쪽 1번, 2번, 3번이 출제가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음법까지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실제로. 나와. 간혹가다 나와. 만점 방지으로 나와. 그러니까 오른쪽 1, 2, 3번 체크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유효이기 때문에 허위유가증거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봐봐, 기출 꽤나 됐지.
그 위에는 일본 판례는 봐라. 그 2017년도 채용, 2018년도 채용 두 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나온다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야. 오른쪽 3번도 별표 치라고 제가 했나요? 예. 이것도 더럽게 어려워요. 배설하는 거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가 미치겠죠. 배설 또 알려주면 되지 뭐. 배설 또 어음이 있으면 어음이 3천만 원짜리다. 자, 4월 30일 날 지급일이에요. 오늘 지급 제시한 날이 4월 30일이에요. 지금 현재는 뭐 오늘 2월 1일인가요? 오늘 2월 3일인가요? 2월 2일이지. 자, 우리 3천만 원짜리 어음이 있어. 근데 돈 써야 돼. 돈 써야 돼. 근데 내가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너 지금 직원 월급도 줘야 하잖아. 그럼 얼마면 나한테 할인할래? 얼마 줬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2월 2일 날 현금이 필요한 거야. 4월 30일까지는 기다리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거 할인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 뭐라고 하겠어? 이거 할인 좀 해주세요 그러지. 그럼 나는 얘기해보겠지. 이 어음 발행한 데가 뭐 삼성전자처럼 되게 좋은 회사면은 뭐 얼마 뭐 3천만 원짜리 어음 가지면 거의 한 뭐 2,950원 주겠지, 그지? 근데 만약 상태가 뭐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너 지금 3천만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4월 30일까지 버틸래? 아니면 한 2천만 원 받더라도 현금 2천을 받을래? 너 어떻게 할래? 한번 물어보자. 이 회사가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래서 4월 30일 날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어. 아예 돈을 10원 한 장도 못 건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알겠지 지금? 너 3천만 원짜리 어음 갖고 있을래? 나하고 2천만 원에 바꿀래? 바꾸죠. 그럼 얘는 그래도 현금 2천만 원 받은 거 좋지. 근데 나는 지금 이 어음 갖고 있다가 얼만큼 기다리면 돼? 한 달, 2달 기다리면 1,000만 원 버는 거지 지금. 나도 짭짤하지 않아? 짭짤하지. 근데 만약에 부도가 나면 뒤지는 거지. 더 상태가 안 좋은 회사야. 더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부도가 되게 의심스러워. 그래서 얘가 나한테 3천만 원짜리 어음 갖고 왔는데 그러는 거야. 이거 좀 할인 좀 해달라고 해서 2천에 할인해달라는 거야. 1,000만 원 까가지고. 근데 내가 싫다 그랬어. 아, 그 새끼 새끼 부도나기 직전이야. 거지 새끼야. 아이 3천만 원짜리 4월 30일 버티면 그 전에 부도날 개새끼 그거 안 돼. 이거 해주면 내가 나중에 독박 쓰니까 안 돼. 싫어. 이러는 거야. 그럼 너 이제 뭐라 할래? 내가 어려운 할인 안 해준대 지금. 2천에 안 해주겠대. 그럼 얘가 이제 1,500에 해달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 1,500에 지금 2월 2일이고 4월 30일 날 3천만 원짜리 어음 갖고 왔는데 1,500에 지금 할인해달라는 거 어때? 1,500 할인해준다. 한번 물어줘. 여러분 생각. 1,500 할인해준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난 절대 할인 안 해준다. 뭐 이게 이제 와리깡이라고 들어봤어요? 와리깡? 와리깡 들어봤나요? 바리깡 말고 와리깡 들어봤나요? 이게 와리깡이야. 이게 와리깡. 그래서 내가 그냥 느낌상 나는 2월 2일인데 한두 달 못해서 3천 정도는 그 회사 결제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이 있어. 그럼 나는 악착같이 깎겠지. 아 1,500 안 돼 이 새끼야. 그씨 부도나면 여기서 한 1,300 정도. 자 1,300 어떻게 할래? 1,300. 야 아주 급해 지금. 돈 없으면 얘 부도날 판이야. 1,300에 3천만 원짜리 지금 주는 거야 현금. 1,300지 나 지금 어음 할인 받았어 지금. 3천만 원짜리 어음 갖고 지금 얼마만 기다리면 돼? 한 달, 2달. 그럼 이제 간이 쫄리겠지. 결제가 되면 돈 받는 거고 안 되면 뒤지는 거고 이거지. 자 4월 30일 결제가 됐어. 그럼 나 지금 얼마 딴 거야 지금? 1,700 딴 거지. 1,300만 원 넣고 1,700 딴 거지. 어때 이거? 이 재미없어. 쫄깃쫄깃하지 지금 이거. 뭔가 새로운 시장이 지금 하나 있는 것 같지 지금 보이지 지금 뭔가 지금 사람들 경제활동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겠지 지금 현재. 야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2달 사이에 얼마 번 거야 지금 나 1,700이야. 만약에 못 받아도 뭐가 있냐면 어음 받아서 어음 안 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나 뭐 어음 같은 경우 뭐 유가증권 관련돼서 뭐 사기 혐의로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받으면 돼 또. 그러니까 받는 방법 또 있어. 만약에 이게 내가 조폭이야. 조폭이고 하면 그러겠지. 자 네가 발행한 거야. 뭐 네가 하자 그랬지. 개새끼야 너 지금 새끼야 너 이거 네 발행은 해서 안 했어. 너 이 새끼 3천만 원짜리 어음 발행해놓고 개새끼 이거 너 내 친구들 알지 너. 너 이 새끼야 이거 너 당장 내놔 4월 30일. 너 지급 거절만 되기만 해봐 너. 교도소 가고 너 이 새끼 교도소 가고 네 가족 새끼들 다 뒤지는 거야. 자 알았어 해. 3천만 원짜리 결제했으니까 나는 지금 받았으니까 딱 4월 30일까지 돈 딱 통장에 입금해.
알았지 개새끼야. 알았어? 이러는 거야. 이게 누가 하겠어 이런 거 다. 이 조폭애들 했던 짓이야 이거 다 이거. 여기서 싸게 받아와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하는 거 깔끔하지. 그럼 얘는 이제 발행할 때는 이런 애들이 발행했는데 받으러 올 때는 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20명이 사무실 들어서 야 내가 임마 새끼야 어음 다 갖고 왔어 새끼야 네 발행한 거 자 이거 완전 다 싸게 주고 사갔겠지 이거 싹 다 싸게 주고 사가지고 어음 이만큼 사가지고 한 방에 먹이는 거야. 그럼 이제 도망가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게 또 뭐가 다게 또 여기까지 빠졌냐. 자 그만 이제 어음 할인 뭔지 알겠어 이제 어음 할인 새로운 세상이 하나 존재하는 거 알겠지. 여기 내가 사고 나서 아까 2,500 주고 샀어요. 그래놓고 나서 자 봐봐 얘한테 어음을 2,500 주고 샀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또 돌아와 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2월 2일 날 2,500 주고 샀는데 지금 3월 30일쯤 됐어. 그죠? 그럼 나는 또 내 포지션 플레이가 뭐가 가능하냐면 이 회사가 좋아졌어. 회사가 지금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기다리면 4월 30일이면 3,000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나 지금 예를 들어서 얘한테 1,500 주고 샀다고 해봐. 그지? 1,500 주고 샀어. 이때는 뭐 불투명해서 1,500 주고 샀는데 나 지금 3월 30일인데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럼 자, 이 회사 4월 30일 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상 뭐 실적도 좋아하고 좀 좋아졌어. 지금 1,500 주고 샀어. 자, 너 지금 얼마 주고 살래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내가 지금 1,500 주고 2월 1일 날 살 때는 이 회사가 삐리삐리해. 그래서 반으로 50% 할인해서 1,500 주고 샀어. 근데 4월 30일 날은 이 회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3월 30일인데 돈이 좀 필요해. 자, 너 얼마 주고 살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뭔지 알겠지 지금? 너 얼마 주고 살래? 2,000. 자, 여러분 2,000에 팔래요 안 팔래요 지금? 2,000에 지금 1,500 주고 샀는데 2,000에 팔래 안 팔래? 자, 2,000은 안 된대. 애들이 2,000은 안 된대. 너 얼마 주고 살래? 2,500. 그치? 2,500 주고 사서 나는 1,500에 사서 한 달 사이에 2,500 팔고 얼마 먹는 거야 지금? 1,000만 원 먹는 거지. 근데 얘는 왜 2,500 주고 왜 사? 2,500 사서 4월 30일까지 한 달만 기다리면 얼마 생기는 거야 얘는? 500 생기는 거지. 쫄깃쫄깃하지 지금 이거. 이거 뭔가 이상한 시장이 하나 있지 지금. 이건 지금 보이는 시장이 하나 보여 지금 현재? 경찰 공부할 게 아니야? 이거 괜히 이걸 하는 것 같아? 이거 이 시장이 아니고 다른 시장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어음 할인이야. 어음을 사고 파는 게 할인인데 어음을 사고 팔면 뒷면에 배설란이 있어. 그래서 이름도 쓰고 주소도 써. 옛날엔 주민번호 썼는데 지금 주민번호 앞자리만 쓰고 막 그러는데 이름하고 주소 쓰는 배설란이 있다고 뒤에. 근데 이 배설란에 이름과 주소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이해돼? 자, 그럼 주소를 허위 주소를 기재했어. 이해되죠 지금? 이게 허위 유가증권 작성체가 되냐 이거야. 이해되지 지금? 자기 주소를 쓴 게 아니라 남의 주소를 썼어. 이게 허위 유가증권 작성이 되냐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배서의 주소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거짓으로 썼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거야. 따라서 허위 유가증권 작성체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되게 어려운 쟁점이야 이거. 자, 3번 자, 나오죠. 배서인의 주소 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래. 따라서 약속어음의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나 권리 의무 관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허위 유가 증권 작성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이거 얼마나 잘 틀리냐면요. 자, 나쁜 새끼 천지야.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여기에 학생들 꽂힙니다. 자,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 유가 증권 작성체가 성립한다. 너무 아름답고 흠을 잡을 여지가 전혀 없어. 너무 행복한 얘기가 적혀 있어. 나쁜 새끼라는 느낌이 아주 눈에서 레이저가 꽂힙니다 이거.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도 배서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 유가증권 작성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유가증권 작성했고요. 다음 페이지 자잘자잘한 거 합시다. 자,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죄. 자, 1번 판례 별표 치시고 아까 설명한 겁니다. 자, 전자복사기 나오죠? 전자복사. 전자복사는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흑백복사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은 배웠어요.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해도 뭐가 성립한다? 행사죄가 성립한다. 자, 누구 빼라고 했어? 누구? 그렇지. 3번에 또 나와. 자, 두 번째 줄 공무원 공범관계에 있었다면 밑에 두 번째 줄
위조 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행사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행사채 누구한테 교부하는 거? 아는 자 명의자한테 교부하는 거 행사채 된다. 누구 빼고? 공범자 빼고. 뒤에도 다 똑같아. 뒤에 다 똑같아. 제가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통화는 이렇게 되고요, 유가증권은 이렇게 되고요, 문서는 이렇게 되고 나눠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궤를 뚫어준 거고, 아 진짜 이거 해주는 사람 거의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이거 내가 딱 궤를 뚫은 사람 아마 학원 가서 나밖에 없어. 정확하게 머릿속에 나눠가지고 1, 2, 3는 꼭 A급이니까 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업원 보시면 인지 우표 위조, 인지라고 해서 인지, 우리 소송 같은 거 하면 인지세 같은 거 내거든. 뭐 그런 거를 위조하는 거야. 우표 위조도 있고, 그 다음에 06번에 위조 변조 인지 우표 취득 이런 것도 있고요. 07번만 하나 체크하면 돼요. 소인말소일지 어저께 하나 설명드렸지. 거기 뭐라고 쓰고 X표 치면 돼? 그렇지, 미수 쓰고 X표 치면 돼. 자, 이 유가증권 파트는 다 미수 있어. 하나 빼고, 소인말소일지 빼고는 미수 다 있습니다.